자, 오늘 분석해 볼 기업은 바로 이 삼성전자입니다. 삼성전자라 하면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누구나 알 수 있는 회사입니다. 즉, 이 대한민국을 이 대표하는 이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사용하는 반도체라든지 휴대폰, 그 다음에 이 가전제품, 냉장고, TV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을 거의 다 만드는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. 삼성전자는 이 4대 포트폴리오로도 상당히 유명합니다. 이 반도체, 그리고 이 휴대폰, 그리고 이 가전, 이 디스플레이, 이 4개의 이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서로를 이 보완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반도체가 강세일 때는 휴대폰이 하락세, 가전이 하락세,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하락세라도 이 반도체가 삼성전자를 이끌어가고, 이 휴대폰이 이 상승세일 때는 다른 것들이 하락세일 때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익이 나고 다른 종목들을 해칭해 줄 수 있는 섹터를 가지고 있다.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이 완벽한 4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주식이다 라고 보통 설명을 많이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를 투자한다라면은 이 4개 섹터를 투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. 이 반도체를 투자하고, 휴대폰도 투자하고, 이 가전도 투자하고,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도 투자를 하는 이 회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 삼성전자에서 요즘 가장 핫한 이 D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삼성전자는 최근에 이 IT 열풍이라기보다는 이 AI 열풍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 D램들이 사용되게 되었고, 그로 인하면서 이 D램 쇼티지가 계속해서 시장에 발생하고 있다. 그 와중에 가장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종목이 이 삼성전자, 그리고 이 SK 하이닉스 같은 이러한 종목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향후 2, 3년 투자 시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주요 종목이다 라는 점입니다. 자, 삼성전자의 이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8만원, 89,000원, 이 9만원대와 이 5만원대 사이를 21년부터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이 박스권을 뚫고 위로 솟아 올랐습니다. 자, 이 시점이 이 고점이냐, 아니면 이 대세 상승의 이 시작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다라는 점입니다. 자, 매출액이 320조 원, 그리고 영업이익이 대략 38조 원 정도를 마크할 것으로 예측되는 삼성전자, 영업이익률은 대략 한 10%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. 그럼 38조에 쉽게 생각해서 이 38조의 10%를 곱해주면은 대략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80조 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, 그렇게 봤을 때는 현재 시총 600조가 상당히 비싸게 느껴집니다. 자,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삼성전자가 고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삼성전자의 26년 예측치를 보면은 매출액은 대략 한 370조 원 정도 되고, 영업이익은 대략 82조 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40% 정도라고 봤을 때 482, 32, 3200조 원 정도가 삼성전자의 적정 시총이다 라고 예측해 본다라면은 현재 600조 원은 너무나도 싼 가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봤을 때는 현 주가가 대세 상승의 시작 지점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분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이처럼 분석 방법에 따라서 현재 시점이 최고가라고도 분석할 수 있고,
대세 상승의 시작 시점이다라고도 분석해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. 자, 여러분들께서도 이 내년에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고 얼마만큼 이익을 낼 수 있냐를 충분히 분석해 보시고 현재 시점이 고점인지 이 대세 상승의 시작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이 삼성전자, 하이닉스의 내년 실적을 판가름하는 것은 결국 이 AI 수요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전에는 이 D램 위주로 판매하던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서 이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학습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. 학습 다음에는 이 추론 시장이 있겠죠. 이 학습 시장에서는 이 엔비디아의 이 GPU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사용됩니다. 이 GPU를 통해서 이 학습을 하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위해서는 이 GPU가 상당히 이 고성능의 GPU가 되어야 되는데 이 GPU의 기존의 이 D램만으로는 이 한계가 뚜렷했습니다. 그래서 이 GPU의 D램 대신에 이 새로운 이 HBM이라는 녀석이 탄생하게 됩니다. 물론 삼성전자도 이 HBM에 이 초기 투자를 했지만은 너무 비싸고 이 사용량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HBM 투자에 소극적이었습니다. 반면에 하이닉스는 이 HBM이 향후에 이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이 HBM 투자에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그게 딱 맞아 떨어졌다라는 점입니다. 이 AI 시대에는 이 GPU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이 GPU의 성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HBM이었다라는 겁니다. 이 GPU의 이 고성능 HBM을 달면 달수록 이 학습 능력이 크게 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점입니다. 현재 사용하는 이 HBM3E 12단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 3기가 D램 칩 12개가 사용됩니다. 이전에 한 개씩 팔았는데 이제는 HBM으로 한 번에 12개를 팔고 가격도 엄청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. 특히 초창기 HBM 시장에서 이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이 HBM 판매로 인해서 엄청난 이익을 거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이전에는 이처럼 이렇게 D램 수요량이 늘어나면은 이 전방 산업체에서 야, 이제 D램 많이 살 것 같으니까 공장 많이 지어라 이런 식으로 D램 업체에 이 압박을 가하게 되면은 이 삼성전자라든지 이 하이닉스, 이 마이크론 같은 업체에서 공장을 막 짓기 시작합니다. 공장을 짓는데 이게 뭐 구멍가게도 아니고 대략 2년에서 한 3년 정도의 이 시간이 걸릴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공장을 짓고 나면은 이 수요가 꺾이기 시작하고 공급량은 늘어나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을 몇 번을 맞이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, 하이닉스, 이 마이크론 같은 업체는 현재 이 과점 시장에서 지금 비싼데 나중에 공급량이 더 늘어나면은 나중에 수요량이 더 늘어나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캐펙스 상향에 상당히 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계속해서 야 많이 살 것 같으니까 많이 늘려라 하지만은 이 캐파 증설에 굉장히 여전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.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이 D램만 팔았는데 이제 HBM까지 팔아. 근데 이 HBM이 더 비싸. 이런 상황에서 이 D램을 지을 수 있는 공장을 이 HBM 공장으로 이 전환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결국 기존의 이 레거시 D램 시장의 이 공급량은 계속해서 이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HBM은 팔아서 비싸게 팔고 D램은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이런 두 가지 모두 가격이 오르는 아주
희한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. 자, 그 말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. 메모리 공급 물량 확대가 제한적, 캐파 증설을 안 하고 HBM 또 만들어서 비싸게 팔고 D램은 수량이 부족하니까 다시 비싸지고 그래서 또 비싸게 파는, 그렇게 봤을 때는 이 가격 상승의 기울기가 26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 상승의 기울기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.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이 AI 수요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느냐? 이 구글 업체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과잉 투자가 이 과소 투자를 해서 이 시장에 뒤처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했습니다. 그만큼 이 AI 시장이 이런 IT 업체에서는 향후에 가장 큰 시장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과잉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선점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봤을 때 2030년까지 무려 100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구축될 것이고 2024년 이후에 데이터 센터 용량이 이전에 투자한 전부 대비하더라도 4배가 증가하고 약 3,400만 개 이상의 가속기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봤을 때 이 공급량은 현재 제한되어 있습니다. 이 삼성, 이 하이닉스, 이 마이크론으로 제한되어 있는 데다가 요 세 녀석들이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. 그나마 이 공급량을 늘리려는 것이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공장을 가지고 이 공정에 따라서 이 공급량을 늘리려는 거지 절대로 이 새 공장을 더 크게 지으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계속해서 이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고 이러한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. 자, 그렇게 봤을 때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 시장에서 절대적인 갑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. 그런 시장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이 D램 공급 부족은 계속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고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이러한 D램 업체, 이 삼성전자,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의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. 삼성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4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반도체, 그리고 이 휴대폰, 그리고 가전,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를 이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는데 반도체에서 60% 이상의 이 영업이익이 나더라도 휴대폰에서 10%, 가전에서 10% 이하, 디스플레이에서 대략 한 15%의 영업이익률을 낸다라고 봤을 때는 이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40% 이상의 이 육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이 앞서 살펴봤듯이 이 내년 이 DDR5 마진이나 이 HBM3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이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서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. HBM은 안 그래도 비싼데 더 비싸지고 DDR5마저 마진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서 결국 이 HBM3E 마진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.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반도체, 특히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엄청난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최대 수혜가 기대된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. 자, 그렇게 봤을 때는 26년 이 삼성전자의 D램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230% 폭증하는 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점입니다. 이것은 이 D램의 영업이익만 그렇다라는 것이고 이 다른 모든 것을 다 더했을 때는 결국 삼성전자가 전년 대비 108% 증가한 82조 원의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전망된다라는 것입니다.
자, 그렇게 예측지로 봤을 때는 현재의 삼성전자 주가는 매우 싸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. 현재 주가가 매우 싼 것인지 아니면은 고점에 불과한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이 차분차분하게 이 시장 상황을 보시면서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것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